철종 이야기. 왕이 된 나무꾼.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무나 해야지 하고 도끼를 들었는데 갑자기 궁궐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당신이 왕입니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조선 땅에서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조선의 25번째 왕, 철종입니다. 자, 먼저 철종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철종의 본명은 이원범입니다. 어릴 때 이름이 원범이었어요. 이원범은 조선 왕실의 피를 이어받긴 했습니다만 그 핏줄이 얼마나 멀리 돌아가는지를 보면 그냥 평민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영조 임금의 손자 중에 은원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손자가 바로 이원범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피가 흐르긴 하지만 왕실의 중심에서는 한참 벗어난 먼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원범의 집안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집안이었습니다. 은원군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원범의 아버지도 영모 혐의를 받고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났어요. 형도 죽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원범은 강화도 땅에서 그냥 가난하게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고 밭을 일구고 거친 손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죠. 강화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원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1849년입니다. 조선의 24번째 왕인 헌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고작 23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종에게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왕이 갑자기 죽고 후계자도 없으면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까? 왕실에서 그리고 권력을 쥔 세력에서 새 왕을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집안이 바로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는 당시 조선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순조 임금 때부터 왕실의 딸을 시집 보내고 정치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면서 나라의 모든 권한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어요. 이것을 역사에서는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왕보다 더 무서운 신하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동 김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 왕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골라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똑똑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왕권을 회복하려고 날뛰면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자기들이 왕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고분고분 따를 것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강화도에서 나무나 팔고 있던 이원범이었습니다. 1849년 어느 날 강화도에 갑자기 궁궐에서 보낸 사신들이 도착합니다. 이원범은 그날도 별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나무를 해야 하나, 밭에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고관대작들이 들이닥쳐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합니다. 전하, 어서 한양으로 떠나주시옵소서. 이원범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강화도를 떠나 한양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원범이에게 기쁜 길이었을까요? 무서운 길이었을까요? 저는 무서운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 거칠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자기 것이었던 그 세상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원범은 창덕궁으로 들어와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철종입니다.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궁궐에 처음 들어온 철종의 모습이 어땠는지 당시 기록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짠해집니다. 그를 잘 몰랐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할 학문도 예법도 정치도 전혀 배운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강화도에서 나무나 팔던 사람이 어떻게 왕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신하들이 올리는 문서를 읽는 것도 벅찼고 신하들과 나라 일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왕위의 순원왕후라는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을 철종의 왕비로 들였습니다. 나라의 권력은 철저하게 안동 김씨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철종은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철종에게도 배움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왕에게 경연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학문을 쌓는 자리예요. 철종도 경연에 참여했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동 김씨 입장에서 철종이 너무 똑똑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차리고 왕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철종이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경연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종에게 제공된 또 다른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후궁이 넘쳐났고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점점 술에 빠져들었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철종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환경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상당 부분이 안동 김씨의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이 술과 향락에 빠져 있으면 정치에 신경을 못 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철종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화도 시절 이원범에게는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봉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신분도 높지 않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거칠고 힘든 강화도 생활 속에서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원범이 갑자기 왕이 되어 궁궐로 떠나면서 봉이와도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철종은 왕이 된 이후에도 봉이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봉이를 궁으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도 했지만 안동 김씨와 신하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나무꾼 원범이의 사랑은 궁궐의 담장에 막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철종은 강화도 자체를 그리워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던 그 섬을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기 발로 걷고 하늘을 보며 숨을 쉴 수 있었던 그 시절을요. 왕이 되고 나서의 철종은 화려한 궁궐 안에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철종 제위 시절의 조선은 안팎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삼정이 문란해졌습니다. 삼정이란 토지세, 군역, 황곡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당시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탐관오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착취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금을 몇 배나 더 걷고 없는 사람한테도 군포를 받고 빌려준 곡식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매기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왔고 떠돌이가 늘었으며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터진 것이 1862년의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밀란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삼남 지방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수십 개의 밀란이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철종은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나라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삼정이 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철종은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나라 밖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서양 세력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천주교를 전파했고 이 과정에서 1839년에 이미 기해박해가 있었지만 철종 시절에도 천주교 신자들과 외국 선교사들을 처형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었고 일본도 미국의 압력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조선에도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종 시절의 조선은 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힘이 없었습니다. 세도 정치에 찌들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밀란을 일으킬 만큼 지쳐 있었으니까요. 철종은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셨고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녀가 태어나긴 했는데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를 이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왕비 사이에서도 후궁들 사이에서도 끝내 살아남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철종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강화도에서 나무를 베던 그 건강하고 단단했던 청년이 궁궐 안에서 술과 병에 찌들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863년 재위 14년 만에 철종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강화도의 푸른 바다를 떠올렸을까요?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봉이의 얼굴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철종이 눈을 감은 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새 왕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 김씨의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대왕 대비 조씨, 그러니까 신정왕후가 새 왕을 지목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흥선군의 아들 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철종이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 그 세도 정치의 종식이 정작 철종이 죽고 난 뒤에야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철종을 그저 무능한 왕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종은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준비도 시키지 않으면서 왕좌에 앉혀놓고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라가 잘못되면 왕 탓을 했습니다. 무대에 세워놓고 각본은 다른 사람이 다 쥐고 있으면서 연기를 못한다고 탓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종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철종의 비극이었습니다. 강화도의 나무꾼 원범이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힘들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바람이 부는 섬에서 자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 운명이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철종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화려한 왕관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람 사는 이야기가 참 다양하고 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조선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